자, 8회전을 하기 이전에, 자, 8회전이라면 이런 스냅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스윙바이라는 물리적 법칙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소양이 있어야 돼요. 자, 8회전, 자, 일단 그거 보지 말자는 뜻이에요. 자, 견갑골에서 손끝 연결, 그리고 뒷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돼야 8회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이해 못하신 분이라면 사실상은 8회전 못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 게 아니라 거의 100% 못할 거예요. 자, 일단 설명드리고 싶은 건 상완골 뼈대 구조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상완골이란 뼈가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기 있는 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있는 이 뼈죠. 자, 그래서 이쪽 기억하시고, 견갑골이라고 얘기하는 뼈는 당연히 뭐 다 아실 거예요. 날개뼈. 많은 분들이 투구를 할 때 팔을 써라 뭐 이렇게 팔은 제가 얘기하는 팔은 날개뼈까지 포함한 전체의 팔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팔이라고 한다면 딱 여기까지밖에 안 봐요. 이렇게 딱 끊어서 이렇게.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날개뼈까지 이걸 저는 다 팔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날개뼈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날개뼈라는 놈은 붕 떠있는 뼈예요. 그래서 저는 몸통으로 얘를 인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딱 올려 붙어 있는 건데, 이 주변 근육들이 이게 다 숨이 죽어버리고 풀이 죽어버리면 이게 툭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 견갑골의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구속이 높을 확률은 어쩔 수 없이 높아요. 왜냐면 견갑골 자체를 던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갑골이 유연한지 아닌지는 뭐 이렇게 뒤로 깍지 껴서 쭉 당겨보면 아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밑에다가 손가락을 쑥 집어넣었을 때 이게 쑥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진짜로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굉장히 유연한 편일 거예요. 견갑골에 자율성이 있고 공간이 큰 편인 거죠. 그런 분들은 쉽게 배울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분인데도 못 던진다 그러면은 그분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만약에 딱 넣어봤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안 들어가요. 손이 잘. 그런 분은 알아도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몸을 갖고 계신 견갑골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주변근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고 분류하는 게 좋다는 제 판단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재활센터 가셔도 환자로 분류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견갑골의 주변근 상태가 아니라고 분명히 판명이 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투수 레슨을 한다고 해서 좋은 코치를 만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인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 두 개의 뼈를 가지고 제로 포지션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이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초예요. 제로 포지션. 자, 한번 뜻을 풀이해 볼까요? 제로 포지션. 일단 제로 포지션이라는 건, 이 제로라는 건 0도, 도 있죠? 각도 0도의 위치,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0도지? 그렇게 호기심을 느끼면서 이 단어를 습득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단어 외우는 것도 쉬워요. 다 뜻이 있잖아요, 사실. 자, 일단 제로 포지션은 견갑골과 상완골 뼈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었죠. 정렬이 일자로 가지런한 상태를 말해요. 처음에는 일자로 가지런하지 않아요. 우리가 딱 팔을 내리고 있으면 여기 견갑골이 이렇게 꺾여서 팔이 떨어져 있어요. 일자라는 건 이렇게 서로 일자로 가지런한 상태를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걔네들이 서로 한 덩어리가 돼서 한 구조물처럼 움직이는 연결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리듬이 깨지면은 투구 못 하세요. 자, 보시면 이런 상태가 연결이 깨진 상태예요. 이 숄더 블레이드 자체가 요렇게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팔은 요런 방향성을 갖고 있죠. 제로라는 건 이 각도가 0도로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제로 포지션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거는 제로 포지션이 된 거죠. 밑에 떨어져 있던 팔이 드디어 그 각도를 0도로 딱 수렴하게 떨어져 줬죠. 이런 식으로 날개뼈와 팔뼈 자체, 상완골 자체가 이렇게 일렬로 땅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제로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요게 날개뼈고 요게 상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일자로 딱 연결되죠. 요런 상태예요. 어디 한쪽 더 이렇게 딱 꺾여버리면 요쪽 고무줄은 이게 수축해버리고
이쪽 고무줄은 너무 늘어나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나쁜 상태가 돼요. 주변근들이 동일한 저항을 느끼는 형태로 돼서 이 주변근들이 어느 하나 너무 과하게 일하지 않는 상태, 이걸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어깨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깨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제로 포지션을 착착 잘 잡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불균형해지게 깨지는 상태가 되시면은 분명히 금방 어깨 부상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요 사진을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상완골뼈랑 날개뼈가 제로 포지션, 서로 일자로 된 상태에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팔 회전과 팔 넘김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로 포지션이 없으시면, 이렇게 돼 있으시면 못 던져요.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일단 제로 포지션의 구조만 보고 지나갈 겁니다. 손끝의 연결은 일단 그 릴리즈에서 연결은 설명 여기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스윙바이라고는 이 팔회전 가능할 수 있는, 이 팔회전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일단 하는 방법, 손끝으로 견갑골을, 손끝에 견갑골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힘을 안 주시고 견갑골만 딱 당기시면 이건 가짜예요. 아무리 여기가 일렬로 제로 포지션 만드셔도 여기 손 아무 힘 안 쓰시고 날개뼈만 당기는 건, 이건 정말 날개뼈만 당긴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비유는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열듯이 창문을 활짝 여는 모습으로 뭔가 견갑골을 후인 모아주는 동작을 통해 손끝에 힘을 연결. 뭐냐면, 창문을 만약에 손가락으로 딱 잡았어요. 어깨는 지금 제로 포지션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팔꿈치 쪽 삼두박근 힘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열면은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죠. 그럼 이거는 이 뒷부분 여기 힘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걸어놓고 날개뼈를 이렇게 당기시면 요 손끝에 날개뼈의 힘이 빡 걸리겠죠. 날개뼈가 후인이라 그래서 딱 조여지는 힘이 손끝에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오겠죠. 이게 연결이고요. 이게 안 되시면 저는 제대로 된 견갑골의 장전 공간 획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들 뒷공간이라는 이 공간을 잡고 있고요. 이 공간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들 그래서 손끝이 이렇게 야무지죠. 뭔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손가락 끝으로 야구공을, 이걸 공유할게요. 이 야구공을 이렇게 걸어서 날개뼈로 땅 하면 야구공 자체가 바로 딱 당겨지는 동작이 나오죠. 그럼 견갑골로 야구공을 걸어서 당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손을 힘을 안 주고 날개뼈 당기면 이건 그냥 날개뼈만 당겨서 여기에 날개뼈 힘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손끝이 뭔가 되게 딱 야무져요. 그죠? 손끝이 갈고리가 뭔가 여기에 싹싹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포크죠. 스플리터 포크죠. 뭔가 야무지게 탁 걸려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요걸 안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스윙바이 동작 그때 공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공 빠져나가는 정도도 아니고 팔꿈치가 안 돌아요. 손도 안 돌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안 돈다는 거죠,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뒷공간을 확보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돌려서 막은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서로 날개뼈를 딱 당겨서 연결해 준 상태를 말한다는 거. 체프먼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도 제로 포지션이 된 거고요. 뭐 파워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걸. 손끝으로 체프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테니아 체프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렸다가, 뭐 류현진도 이렇게 내렸다가 손끝으로 걸어서 날개뼈를 빡 이렇게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렇게 팔이 내려가도 이 상태에서 손끝으로 걸어서 날개뼈를 빵 당기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제로 포지션에 대한 거 얘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완골뼈랑 날개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반대편 창고로 날개뼈도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뼈끼리 서로 이렇게 척추 방향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끝은 공을 정확하게 걸고 있죠. 자, 그럼 이만한 공간이 발생하고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윙바이라는, 팔꿈치는 이렇게 빠지고 손은 이렇게 들어오는 이 휘도는 이런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증폭 방식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뒷공간에서 아래원 위에원은 훅 도는 회전체. 우린 그걸로 여자분 최고 184였나 7이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시고 남자분 최고 194가 나왔어요. 애기들도 많이 나온 친구가 170몇 나온, 176이었나? 나온 친구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뒷공간을 알고서 쓴다면 엄청난 구석 뻥튀기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이 공간을 확보해서 레벨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초 등급의 레벨 1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볼품 없는 속도가 나오지만 이게 정확하게 걸려있으면 엄청난 속도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럼 체프먼을 이렇게 일반인처럼 만들어봤어요. 견갑골을 쓰지 못하는 일반인. 자, 없죠. 체프먼은 이쪽으로 당겨놨지만 제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못 쓰는 분들이 쓰는 동작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체프먼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프먼도 스윙 바이는 양쪽 끝단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도 움직여야 되고 손도 움직입니다. 근데 견갑골이 안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딱 하시면 어떻게 되면 제로 포지션에서 어긋나죠. 날개뼈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투구폼은 투구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던지실 거면 돌려서 이쪽으로 던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일로 던지고 싶어 하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던지기 위해서라도 후인은 쓰셔야 돼요. 체프먼은 이렇게 52도의 각도를 당겨준 거죠. 근데 뒷팔만 당긴 게 사실은 아니고요. 이쪽 견갑골도 같이 당겨져 있는 상태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뭘로요? 손끝으로 야무지게 당기세요. 자, 견갑골의 움직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후인, 내전 후인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날개뼈 쪽으로 모이는 거죠. 양쪽 다 하셔야 돼요.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요게 곧 손끝으로 가거든요. 날개뼈 빠지는 거. 요게 손끝으로 가요, 나중에. 지금은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날개뼈가 이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거. 여기는 제로 포지션이 아니죠. 여기 제로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블레이드라는 건 요걸 블레이드라고 그래요. 숄더 블레이드. 여기를 일자로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도 이 숄더 블레이드는 약간 앞쪽으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일자 이쪽입니다. 이 숄더 블레이드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제 숄더 블레이드는 이쪽으로 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제로 포지션은 숄더 블레이드 보시면 찾아보면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일어나서 할게요. 제 왼팔로 할게요. 네, 제 제로 포지션 여기입니다. 이렇게 숄더 블레이드 되는데 이쪽.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제로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제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제로 포지션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제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손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인, 전인, 후인, 전인. 손끝으로 당겨야만 후인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후인이 이건 가짜. 손끝으로 걸어서 날개뼈로 여기에 힘을 딱 당기는 것이어야 돼. 이게 안 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로 포지션을 만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화가 된 위치에서 뒤, 앞, 후인, 전인을 만들어서 한번 복합체로 만들어서 이용해 보자는 거죠. 견갑골과 상완골을 하나의 뼈처럼요. 근데 단독의 뼈면은 얘가 앞으로 10도 가면 얘는 가만 0도 움직였다. 그럼 이거는 복합체가 아니죠. 얘가 뒤로 3도 가면 얘도 같이 3도로. 그럼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손끝과 같이 맞는 거는 이 180도로 지금 연결 싹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를 축으로 뭔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도 들죠.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견갑골도 같이 이렇게 얘랑 같은 각도로 움직였구나. 그럼 오케이, 너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가 제로 포지션이 붕괴가 된 상태.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이 맨 우측에 있는 얘랑 이 좌측에 있는 얘랑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분들은 다 어깨 앞쪽이 아프다 그래요. 왜요? 견갑골은 이쪽 각도인데 이렇게 각도. 그럼 지금 여기에 각도가 발생하면서 제로 포지션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오른쪽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이만큼의 벗어난 동작이 나왔죠. 대부분 분들이 이런 동작으로 던져요. 이렇게 붕괴시켜서 해서 밀어요. 이런 동작을 쓰실 거면 8회전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난 밀겠어 라고 하고 밀어 던지시는 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뒷공간 확보도 왼쪽 방식으로 하시는 거 절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어깨 앞쪽 분명히 다치실 거고요. 왼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깨 앞쪽이 아프다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방법을 하는 분들이 어깨 위쪽과 팔꿈치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할게요. 누구를 이걸로 치잖아요. 스트레이트를 딱 해서 치는데 이 정렬이 만약에 이렇게 어긋나 있거나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그 상태로 누구 딱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탈골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가 있으면은 이걸로
딱 맞아도 보시면은 일자로 돼 있으면 딱 맞아도 쫙 그대로 일렬로 연결이 돼서 이 타격이 곧장 일로 딱 들어가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타격이 딱 들어가면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팍 꺾인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앞에 너무 과하게 있어도 팍 하고 꺾인단 말이에요. 타격이 충격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탈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깨는 굉장히 예민하고 되게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로 포지션 안 된 상태에서 치면은 탈골될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제로 포지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품원이 이렇게 52도의 각도를 가진 건 그런 뒷공간 확보, 거기서 스윙 바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넘어오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은 날개뼈로 나가요. 요건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정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예전엔 요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뭘 바꿔드린 거냐면, 사실 물론 하체도 알려드렸어요. 그거에 의해서 구속이 빵 뻥 뛰게 되는 건 있지만 크게 바뀐 구조는 사실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전혀 견갑골이 당겨져 있지 않은 위치에 있죠. 그러나 이쪽은 저 뒤에가 있죠. 여기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깨가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어깨가 닫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깨 문제라기보단 저는 견갑골로 그다음에 손끝으로 연결해서 딱 잡은 걸 알려드린 거지, 제가 여기서 원래 이렇게 던지시는 분이세요. 원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전력 해서 여기서 회전해서 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 밀어야지 하셨던 그 폼을 갖고 계셨던 분이지만, 이제는 여기서 손끝으로 견갑골을 잡아놔야지 그다음에 스윙바이 동작을 나가서 팡 던지는 동작으로 던지는 형태로 바뀌신 분이에요. 물론 하체의 코어 로테이션을 통한 세퍼레이션도 만들어서 엄청난 진짜 지면의 반발력에서 코어 로테이션을 꼬이고 그게 일로 올라가서 흐름으로 던지는 동작을 쓰신 분이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견갑골을 그다음에 손끝을 연결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분들은 글쎄요, 이걸 보고도 못하신다 라고 한다면 환자일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안 움직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 만드는 동작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일단 해보시고, 스스로 해보시고, 만약에 전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수강이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나 된다, 근데 난 지금까지 전혀 이렇게 안 쓰고 있었다, 그럼 연습을 수만 번을 하세요. 일단 수만 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한두 번 됐다고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많이 해봐야 돼요. 아주 많이. 아시겠죠? 이 간단한 동작 하나도 분명히 똑바로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